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DP 보셨나요? 저는 그 드라마를 너무 재미있게 봐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야, 군대가 이렇다고? 진짜 이래? 너무 살벌한데? 나중에 그럼 우리 애기가 군대 갈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막 먼저 앞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그것보다 덜 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 정도라고? 밤에 혼자 보면 무서울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몰입이 잘 되는 드라마였다. 사실 저는 원래부터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드라마가 스토리나 짜임새 이런 게 약간 비슷한 것 같고 한국 드라마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야, 너 DP 봤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DP가 뭔데? 또 육아를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거에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드라마를 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DP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야, 요즘 그거 난리도 아니야. 아, 그 정도라고? 그러면 내가 한번 봐야지. 드라마가 또 뻔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딱 봤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몰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중국 CC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더빙해가지고 방영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랑이 뭐길래라던가 목욕탕집 남자들 그런 드라마를 다 봤고 쌍둥이 자매가 한 집에 시집을 가서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도 너무 재밌게 봤고 풀하우스 마이걸 야 근데 DP는 진짜 너무 잘 만들었고 연기가 정말 너무 리얼하다. 궁금한 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황장수 같은 캐릭터는 온갖 그 악독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하나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정도의 악독하고 지독한 사람이 각 부대마다 한 명씩은 꼭 있는지 약간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하기도 하지만 그게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본을 쓰면서 예전에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모티브로 해서 썼다고 하잖아요. 그 현실 부대에 가도 진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나는 의외로 헌병대 대대장인가? 그 아저씨가 너무 멋있었어. 마지막 부분에서 작전 개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좀 멋있었던 것 같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해 되게 얘기가 많거든요. 평점이 9.2 이상, 평균 9.2 이상 DP가 중국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넷플릭스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를 그대로 해가지고 지상파나 종편이나 케이블에 가져갔을 때 그게 과연 방영이 가능할까? 석사 때였나? 넷플릭스가 2015년에 한국에 진출했으니까 제가 박사과정을 거의 마칠 때 마지막 학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도교수님 수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저한테 OTT가 뭔지 아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신입생들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OTT가 뭐냐? OTT는 over the top. 여기서 탑은 셋탑박스를 가리키는 거죠. 한마디로 OTT 서비스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작비를 지원하고 제작 과정에는 일절 터치를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진출할 때 한국에 진출해서 일단 시장을 점유하고 한국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먹겠다 그런 이유로 한국에 진출한 것도 있고 한국은 한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류 콘텐츠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팬덤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단 한국 시장을 점유하고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하고 학계에서도 업계에서도 그 OTT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 OTT 서비스도 방송법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규제를 하자 이런 논의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논의대로 규제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OTT 서비스가 있잖아요. 지상파 방송사에서 같이 만들었던 푹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최근에는 웨이브라는 서비스를 또 시작했더라고요. 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시청하는 중에 끊기거나 뭐 잘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점도 많았었고 또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고 별로 볼 게 없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죠. 넷플릭스 같은 외국에서 들어온 OTT 서비스를 규제하기보다는 한국 내에 OTT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경쟁을 하는 게 콘텐츠가 발전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콘텐츠의 질이 얼마나 좋고
정도로 얼마나 다양하고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DP를 얘기하면은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작부터가 샤랄라 하면서 막, DP 같은 경우는 조금 우울하다, 화면 자체도 우울한 그런 면이 좀 있다.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저렇다고 잘생긴 사람들과 로맨스도 이루어지고 현실 생활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꾸며진 군대 관련 드라마였다면, DP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에 딱 몰입이 되는, 저는 진짜 드라마를 그렇게 단번에 한숨에 다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물론 6회까지 있기는 하지만 군대 부조리를 다룬 드라마라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DP를 보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제 생각에는 군대에서는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약간 중간 정도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해야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탈 없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 부조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반영한 이런 드라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리얼하다. 드라마 관련 댓글이나 이 DP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던데,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은데 제가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으니까 베트남에서도 10위에 오를 정도로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베트남도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예전에는 군대가 조금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2년 6개월? 이랬는데 요즘은 1년 6개월로 줄어들지 않았나요? 사실 저는 군대를 조금 경험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군사훈련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중국에서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무조건 군사훈련에 2주 동안 참가해야 되거든요. 그 군사훈련이 학점에도 반영이 돼가지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보름 동안 있었는데 거의 막 2달 정도 있은 것처럼 그 기억이 지금 나는데,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는 많죠. 팥이 들어있거나 뭐 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로만 된 그 찐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밥 대신 나올 때도 많고, 그거랑 몇 가지 요리해가지고 먹는 건데, 그 화장실이 좀 더럽기도 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변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변비가 오면은 얼굴에 똥독이 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군사훈련 할 때도 항상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훈련을 시키는 거 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쏴봤거든요. 보름 동안 하는 건데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군대는 거의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면은 무조건 따돌림이나 조금 텃세를 부리거나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예전에 석사를 졸업하고 공공기관에 취직을 합니다. 타이틀은 너무 좋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이틀 동안은 OT가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셋째 날부터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전에 한 10시 넘어서 그 각자 자리를 배정받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다 같이 부서끼리 나가서 점심을 먹게 되었거든요. 근데 점심을 먹고 왔는데 제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가 그 자리가 좋아 보여서 자리를 싹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자리가 탐났으면 그냥 저한테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충분히 그럼 너가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그렇게 싹 다 바꿔놓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지금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텃세를 부리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이 조직이 약간 뭔가 군대 같다? 약간 군대 시스템인가?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군대를 한번 갔다 오면 내가 한국 회사에 뭔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자리로 사표를 써가지고 저는 그 부서장한테 가서 나는 일을 못하겠다. 오늘부로 퇴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많은데, 내가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제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텃세가 심하면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불보듯 뻔하다. 얼마나 더 갈굴 것이며 이 조직의 문화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날로 사표를 내고, 이 DP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그때 제가 내가 군대를 한번 갔다 오면은 이 조직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한국 회사의 이런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약간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디를 가든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CJ ENM에 합격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입사하고 나서 초반에는 거의 매일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거의 2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황장수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많이 심했다. 진짜 너무 악랄하고 지독하고 그 정도면 근데 성범죄도 있고 거의 감옥에 가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황장수,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거는 구교환이라는 배우, 그리고 그 어타쿠 그 배우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동안 한국 드라마에 조금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몰입이 쫙 되는 그런 드라마를 봐서 조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우 패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우 패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우 패밀리입니다.